제14강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앱. 안녕하세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도와줄 수 있는 앱을 설치하고 그 편리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지도 앱을 활용하여 모르는 길도 찾아가 볼 수 있고 버스의 도착 시간이나 내가 이용하여야 할 버스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에 최소 환승과 또 가장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지와 주변 연계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운전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교통 정보를 감지하여 좀 더 쉽고 빠르게 목적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알아보기. 네이버 지도앱 설치하기. 2번 길 찾기. 3번 버스 웹 보기. 4번 지하철 이용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네이버 지도앱 설치하기. 홈화면에서 플레이스토어 앱을 터치하고 여기에 검색창이 보이시죠? 앱 및 게임을 검색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터치. 그리고 네이버 지도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검색 단추를 터치. 네이버 지도라고 입력하면 네이버 지도 내비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때 설치 단추를 터치. 네이버 지도 설치가 완료되면 열기라는 단추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럴 때 열기 단추를 터치. 그래서 여기 페이지가 이렇게 세 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다음 단추, 다음 단추를 다 누르고 나면 여기에 시작하기라는 단추가 보입니다. 그럴 때 시작하기 단추를 터치. 시작하기 단추를 터치했더니 네이버 지도에 다음 작업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접근 허용에 대한 대화창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허용 단추를 터치. 알림 수신 동의를 하겠냐고 물어보면 지도 앱에서 제공하는 공지나 이벤트 정보 알림을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것이 나오면 네 단추를 눌러서 알림 수신을 눌러주고요. 광고 알림 수신 동의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는 광고라는 것은 내가 별로 보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단추를 터치. 네이버 지도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럴 때 우리가 네이버 지도로는 내가 가려고 하는 장소를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 장소, 버스, 지하철, 주소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터치. 그리고 터치한 이후에 영등포구청이라고 쓸 거예요. 여러분 영등포구에 사니까 영등포구청 다 가보시잖아요. 전철을 타고 가던 걸어가시던 영등포구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등포구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검색 결과로 영등포구청 어디를 갈 건가 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영등포구청으로 갈 거니까 영등포구청을 터치 하면 영등포구청을 가는데 내가 출발지로 영등포구청을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영등포구청이라고 나와 있고 도착지가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이라면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 나와 있죠? 터치.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구립 영등포 노인복지관 갈 거냐? 뭐,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구립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갈 거니까, 구립 노인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을 터치하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검색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버스로 갈 건가, 자동차로 갈 것인가, 그 다음 걸어서 갈 것인가, 자전거로 갈 것인가 하고 물어봐요. 먼저 버스를 타고 갔을 때,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했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에는 11분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가장 빨리 갔을 때, 그러면 여기 보니까 2분 동안 영등포 구청역 있는데 영등포 구청에서부터 구청역까지는 2분이 걸리고 그 다음 구청역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물레역에 하차를 하면 되죠. 이것은 가장 최적인 상태인 거고요. 여기 보니까 가장 조금 걷는 방법, 최소 도보. 그러니까 영등포 구청에서부터 뭔가 차를 이용하려고 할 적에 전철을 이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버스를 이용할 것인가. 근데 영등포 구청 바로 앞에는 1분 정도 가면 영등포 12번이라는 마을버스가 있죠. 그리고 영등포 12번은 영등포구청 버스 타는 곳에 지금 13분 후에 7번째 정류장 전에 지금 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버스는 21분 후에 온다는 거죠. 영등포 12번은 물레역에서 하차하니까 얘네는 13분 걸린다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올라가서 또 보니까 영등포 02번 그 다음에 영등포구청에서 내리고 GS 홈쇼핑 앞에서 내리죠. 그렇다면 얘는 지금 5분 동안 버스를 타고 9분 동안 걸어와야 돼요. 다음 641번이라는 버스를 타면 이만큼 영등포 방사선과 앞에서 타가지고 몰래 힐스테이트 아파트 있는 데까지 오는데 버스 타러 가는데 10분 걸리고 버스 타는 시간은 2분 그 다음에 걸어오는 시간은 또 9분이 걸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번에는 영등포구청에서부터 구립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까지 내 차를 타고 오거나 택시를 타고 올 때는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에 자가용차 그림이 보이시죠? 터치. 했더니 9분 정도 걸리는데 2.4km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이 글씨를 터치하고 나면 여기에 지도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물레동까지 지금 오는 거죠. 그리고 영등포구청에서 출발해서 양산로 19길 방면으로 우회전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죠. 내가 근데 오다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거리뷰를 터치하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대 사진을 본다면 느낌이 또 다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길로 이렇게 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좌회전 했다 또 좌회전 해가지고 보니까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에 도착한다 그런 얘기예요. 영등포구청에서부터 구립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까지 걸어서도 올 수 있나 한번 볼게요. 도보 단추를 터치. 도보 단추를 터치했더니 23분 정도 걸어오면 되는데
여러분들 걸어오시기에는 23분 정도 걸으니까 30분 이내로 걸으니 괜찮을 것 같아요. 운동도 좀 될 것 같고 1.5km인데 2328걸음 정도, 그 다음 횡단보도 4개를 걸어서 올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큰 길을 우선적으로 오고 싶다 그럴 때는 한번 터치해 볼게요. 26분 정도 걸리고 이런 길로 오는데 1.7km, 한 0.2km 정도 더 오네요. 2588걸음이고 횡단보도는 5개를 건너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큰 길을 우선으로 터치했을 때 영등포구청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쫙 오는데 처음 가는 사람도 이렇게 올 수 있겠죠? 오다가 내가 잘 모르는 곳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거리뷰를 터치 했더니 이렇게 거리뷰 보이죠? 홈플러스도 보이고 이게 물레동 이런 상태대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 이 정도에서 오는구나. 우리가 알면 돼요. 그 다음에 물레공원으로 오고 그래서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도착을 했으면 또 여기가 맞나? 하고 거리뷰를 보면 지금 영등포 노인종합복지 보이시죠? 뒤로 단추를 터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영등포구청으로 왔다 갔다 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만약에 영등포구청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영등포 롯데백화점 영등포 롯데백화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번에 영등포 구리 영등포 여러분 주소를 써도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까지 이렇게 왔어요. 롯데백화점에서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까지 버스를 타고 오면 17분 정도, 그 다음 자동차 가지고 왔을 때는 7분 정도, 그 다음 도보로 했을 때는 걸어서 왔을 때 28분 정도, 자전거를 타고 왔을 때는 9분 정도 걸린다는 거. 그 다음 경로 미리 보기를 눌러줬을 때는 이렇게 경로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출발해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보면 된다라는 얘기죠. 파란색 줄을 쫓아서 이렇게 해서 노인종합복지관까지 온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라도 내가 가고 싶은 곳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도림천에서부터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까지 도림천역 2호선서부터 도림천역 매표소 1번 출구 2호선 그래서 도림천역에서부터 영등포 노인복지관까지는 6분 걸리고 이런 방법으로 오죠. 자전거 경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양천 자전거길을 따라서 69m 이동하고 우회전하고 좌회전 이런 식으로 해서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까지 도착을 한다라는 거 아셨죠? 웹을 열고 첫 번째 창 보면 선별 진료소를 터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동네에 선별 진료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면 사용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선별 진료소를 터치했더니 지금 영등포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선별 진료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등포 보건소 있는데 화면 좀 크게 했더니 영등포 보건소, 다음 영등포 병원 이런 곳들이 선별 진료소로 있는 것이 보여요. 여기 화면 작게 또 크게 이런 식으로 창을 작게도 하고 크게도 하는데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우리 근처에 영등포구에는 영등포보건소, 이대목동, 그다음에 양천구 보건소도 있고 구로보건소, 그다음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성해의료재단 성해병원도 있고요. 영등포 근처는 이렇게 지역들이 있죠. 그리고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보면 영등포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영등포 보건소이네요. 도림동에 배드민턴 체육관 임시 선별 검사소도 있고 영등포 보건소, 영등포 병원, 구로구 보건소, 구로구역 광장 임시 선별 검사소, 성해의료재단, 성해병원, 이대목동 병원 등 이런 선별 진료소가 다 있고요. 국민안심병원 누르면 국민안심병원이 있고 검체 채취 가능 진료소라고 써져 있는 데를 터치하면 이렇게 그런 병원들이 모여 있는 것들이 보여요. 네, 여기까지 우리가 첫 번째 화면에서 선별 진료소를 한번 봤고요. 동네 음식점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지금은 작으니까 창을 더 크게 하면 동네 그림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포크와 숟가락 있는 그런 곳을 보면 음식점, 스타벅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다음 주유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내 주변의 주유소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마트나 은행, 그다음 또 주차장. 우리가 주차장 이렇게 P라고 써져 있는 주차장들을 보면 돼요.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터치하면 이렇게 주차장이 어디에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어디에 있다 이런 표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차장도 이런 식으로 찾아가실 수가 있으시죠. 네이버 지도를 우리가 터치해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전화를 하거나 누구한테 딴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뭐 이래서 선별 진료소를 찾아가거나 주유소나 주차장을 찾아갈 때도 있죠. 근데 지금은 영등포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역이지만 잘 모르는 지역에 가서도 스마트폰만 있다면 잘 찾아갈 수가 있겠죠. 네이버 지도를 터치하고 버스를 검색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동네에서 많이 타고 다니는 버스라고 하면 저는 제가 타고 다니는 버스는 아니지만 물레전철역에 6211이라는 버스가 있어요. 6211이라는 버스를 터치하고 6211을 터치했어요. 6211을 봤더니 6211은 새벽에 4시 20분서부터 22시 40분까지 다니는 버스이고요. 신월동서부터 성황심리까지 배차 간격은 11분이라는 배차 간격을 두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상왕심리 방면으로 가는 쪽, 신월동으로 가는 방면 쪽으로 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요 상태에 있는 여기에 있는 버스가 지금 서 있는 버스예요. 신월문화체육센터라는 데 있는 버스가 지금 차 번호는 이거고 저상 버스 여유가 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영등포 기계상가 있는데 이 버스가 오고 있어요. 이 차는 9678 버스 번호표가 그거고요. 이렇게 지금 얘가 서 있는 지금 정차하고 있는 동네에 이렇게 버스 그림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대신시장에서 있다. 그러면 대신시장을 눌렀어요. 그러면 지금 도착 예정 시간이 1분이고 그 다음 차는 12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집에서 1분에 맞춰서 정류장 바로 앞에 산다. 그러면 1분 남겨놓고 나오면 되고 좀 걸어 다녀야 된다. 그러면 12분에 맞춰가지고 지금 나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시간을 맞춰서 쓸 수가 있어요. 또 다시 한번 볼게요. 6625 여기 물레역 있는데 보니까 6625 번호가 있더라고요. 6625 그래서 물레동 화곡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물레동 방면으로 지금 물레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데 있고요. 국가아파트에는 내가 만약에 국가아파트에 산다. 그럼 국가아파트 터치했을 때 2분 후에 정류장에 도착할 예정이고 그 다음 차량은 21분에 도착한다라는 얘기예요. 지하철 이용하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이버 지도를 터치하고 이 자리에다 지하철을 검색을 해볼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하철을 타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물레전철역이에요. 물레전철역서부터 검색을 해볼게요. 물레라고만 쓰면 물레역이라고 나오죠. 물레역을 터치해. 그러면 내 지하철역 2호선 물레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출발역으로 정하고 그 다음 도착지는 창덕궁에 가려고 그러거든요. 안국역을 선택할 거예요. 안국이라고 쓰면 안국역이라고 나오잖아요. 터치. 안국역 3호선으로 갈 거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로 갈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안국역 3호선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안국역 3호선 터치. 그리고 대중교통 터치 하니까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지하철을 타고 21분 동안 가서 2분 동안 걷고 3분 동안 안국역으로 가는 건데요. 물레역으로 갈 때는 이렇게 타고 갔고 그 다음에 3호선을 타고 을지로 3가역에서 타서 안국역으로 하차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국역까지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런데 나는 안국역까지 검색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렇게 말고 길을 찾을 적에는 내가 만약에 창덕궁을 간다 그러면 방금 전에는 전철에서 전철까지 가고 그 나머지는 또 그 다음으로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가면 되는데 이게 물레역 터치하고 출발. 다음에 도착지는 창덕궁. 비원이라는 데 있죠? 창덕궁까지 터치. 이렇게 해서 터치를 했더니 물레역 2호선에서부터 이렇게 5분 걸리고
다시 버스를 타고 172번 타고 우리은행 종로 지점 있는 데서 이렇게 5분 정도 가면 된다고 나와 있고요. 여기는 안국역에서부터 하차해서 8분을 걸어가면 창덕궁까지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가는 방법을 익혔고, 그러니 지금 뭐 꽃도 많이 피어 있고 봄이 무르익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덕궁 같은 곳은 한번 가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지도 앱 하나만으로도 어디든지 두려움 없이 여러분들은 다닐 수 있으시겠죠? 이제 코로나가 다 지나가면 친구분들과 새로운 장소에서 만날 것도 약속하시고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길도 안내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겠죠? 오늘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